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저래 애 낳고 하다 보니 벌써 40대가 훌쩍 넘어갔네요.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고 내로라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승진도 빠르게 했습니다. 대리 달고 나서 신입 여직원이랑 눈 맞아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애를 둘이나 낳고 나이든 아저씨더군요. 아이들이 유난스러운 편이라서 와이프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육아하면서 독박 육아다 뭐다 불만이 참 많더군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빠듯하게 살아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기념일도 챙겨줬는데 그런 건 다 무의미한 짓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자기도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육아 핑계 대면서 들어앉더니 늦게나마 나가고 싶다 해서 어머님께 애 맡기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러 다닙니다. 출퇴근길이 멀어서 퇴근하고 밥이라도 술이라도 먹고 집에 들어갈래 치면 애들 잘 때까지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죠. 독박 육아다 하는데 참 말할 게 많지만 이곳에 적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그리고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저도 하나의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누구의 아빠, 남편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린 게 아니었는데 성실하게 살았으니 아빠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사회의 기대도 답답하고요. 집에 들어가도 외롭고 오히려 밖이 편해지기 시작할 무렵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거래처의 여직원이었는데 30대가 다 되어서야 사무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원래도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 그쪽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식사도 자주 하는 사이여서 편하게 친해졌습니다. 들어보니까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던 가게도 재산 분할로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회계 공부를 좀 했나 봐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밝고 회활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젖어든 것 같습니다. 시답지 않은 일상 이야기도 하고 지나온 과거 이야기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아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따로 교환했습니다. 회사 출퇴근이 힘들어서 근처로 이사 온다고 하길래 혹시나 남자의 역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냥 평소에는 안부 문자 정도만 나누고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별거 아닌 전구를 갈아달라는 연락이나 집에 가구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도 서로 공유할 정도였죠. 집에 들어가면 어지러운 저희 집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좋은 향기도 나는 곳입니다. 종종 감사하다고 저녁을 차려주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희 둘이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싶네요.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가고 그 사람과의 달콤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같이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 요리를 해먹는 것,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인지 정말 몰랐네요. 평소에는 들어가면 애들 어지럽힌 집안의 와이프는 짜증만 내고 밥상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꺼내서 조용히 먹어야 하는 처지가 참 처량했는데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신혼 때에도 못 받아본 정성을 이제야 처음으로 받아보는 기분입니다. 자꾸 퇴근이 늦어지니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집이 하숙집이냐부터 시작해서 참 진절머리 나는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서 나오게 되었고 그 길로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간간히 연락은 주고받았고 와이프도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폭언이 섞인 문자들이 종종 오기는 했지만 전화가 오거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 근처에서 만나 장을 보고 같이 음식을 해먹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러 돌아다녔죠. 그렇게 몇 달 지났더니 여자친구가 울면서 자기가 너무 죄 짓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씻으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보낸 문자를 본 것 같았습니다. 다 알고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이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과의 천륜을 끊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혼하고 와주면 받아줄 거냐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저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로 걸리면 안 되겠지만 와이프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 여자친구가 저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들과의 미래도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저의 착각이었구나 싶습니다. 결국 저는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모르는 척 받아주는 분위기였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오니 다시 숨이 턱턱 막히는 생활의 반복일 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그간 미안했는지 한동안은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여자친구의 연락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좋다고 말해주길, 나와 함께한다고 말해주길, 그런 마음이요.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도 말해주면 조율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애매하게 인사하고 제 연락을 따로 안 받아주는 상태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를 피하고 헤어짐을 선택한 걸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닐까 희망도 품어봤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 불안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술을 한잔하고 용기를 얻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 열어주지 않더니 앞에서 기다리니까 이야기하자면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몰라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 좋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내가 데려올 수 없고 또 그건 오빠 와이프한테도 절대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이제 그만 만나고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두고 나와서 살자고 하면 그렇게 해줄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애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두고 나오겠다 하는 저에게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그만 만나고 싶다네요. 저를 남자로서 사랑해줬던 여자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행복했는데 저의 꿈과 희망이 바스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요.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100일이라고 올라온 걸 봤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저는 그 정도였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회사원인 여성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올해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아 설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어느덧 남편과 만난 지 5년이 다 되어가기에 그날들의 추억을 그리며 사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30대의 저는 꽤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대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시댁은 저를 매일을 하루같이 못 살게 굴었고 남편은 늘 방관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아이들의 양육이 잘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기 싫어했고 때문에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꼴은 절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집안일 또한 제 몫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못난 아비였지만 그럼에도 제 아이들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30대를 보냈던 제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혼났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첫째의 나이는 9살, 둘째의 나이는 7살에 불과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한 어느 날 멍든 얼굴을 어떻게든 숨기면서 인사를 하던 제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린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혼 사유는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양육권을 빼앗아 이혼도 했죠. 그렇게 저 혼자 허리끈을 졸라매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을까요? 어느덧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은 고등학교 저학년으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잡던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모습에 잘 키운 제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청춘이 부러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제 나이와 가까워지는 첫째 딸에게 늘 조심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조심하지 못해서 망가진 제 인생이 가엾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던 딸들이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괜찮고 다 컸으니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제2의 청춘을 즐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들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감정은 안도였죠. 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컸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누군가 말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제2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몸도 20대, 30대의 제가 아닌지라 술을 하루 종일 마시며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기에는 친구들도 자신의 가정에 충실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가끔 술자리에 나가거나 대학교 시절 당시 억지로 탈퇴해야 했던 동아리에 대한 아쉬움을 동호회 활동으로 해소하며 소소한 제2의 청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 일상이 180도 뒤바뀐 것은 회사의 부하 직원이 주선한 소개팅에 나가고 나서였습니다. 사실 40대에게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 부하 직원이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게 된 이유 또한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는 분이 계신데 일에 매진하느라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셨지만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 두 분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 소개팅을 흔쾌히 승낙했고 어느 가을밤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분께서 골랐는데 무척이나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깔끔하게 올린 포마드에 갈색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 온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첫눈에 보았을 때 준수한 외모와 깔끔한 정장에 저 또한 호감이 갔죠. 첫 소개팅이었기 때문에 어색함이 더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도 좋은 사람이고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분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첫 만남부터 꽤나 친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을 만나자 저희는 어느덧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죠. 일이 터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가끔씩 찾아와 진상을 부리던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종종 찾아오던 전 남편이었는데요. 하필 새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준 그날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본 전 남편은 격분했고 저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제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손찌검을 휘두르려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고 얼른 경찰을 불러 그를 연행시켰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 연행해 갈 때 다리가 풀려 훌썩 주저앉은 저를 제 남자친구는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의 과거,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라거나 신기해하다가 이내 예의상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제게 소중해진 이 사람도 그런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눈빛으로 볼까 걱정되었지만 부디 아니길 바라며 이야기를 끝내고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세상 따뜻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덜컥 안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제 전부를 주어도 괜찮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제2의 결혼식을 올리며 지금까지 행복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저의 딸들 또한 저의 제2의 삶과 새아빠를 잘 받아들여 이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날인가요? 부디 아무쪼록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무역업을 하였고 지금은 남대문에서 4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건 가지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싣기 위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준비된 커피를 한 잔씩 돌리면서 물건들을 체크합니다. 구색도 맞춰줘야 하고 물건이 뭐가 부족한지도 체크해주다 보면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새벽 시간이 지나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시는 이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침 7시가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매 손님들밖에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한가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눈을 떠보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있네요. 저는 그녀에게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어봤고 그녀는 액세서리를 사려고 왔다고 합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 하얀 피부에 딱 붙은 레깅스 한눈에 봐도 몸매가 확연히 보이는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잘 팔리는 물건들이 무엇이며 요즘 인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손으로 가리키며 하나씩 물어봅니다. 저는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녀의 물음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서 매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에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은평구 역촌동이라는 곳에서 작은 매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서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가판대 밑에 있는 물건을 보기 위해 앉으려는 순간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그녀의 레깅스 바지가 찢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그쪽을 향하게 되었고 벌어진 레깅스 사이로 그녀의 살이 보이며 그녀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급하게 손으로 가립니다. 그녀는 가릴 것을 저한테 부탁하였고 저는 제가 출근할 때 걸치고 온 긴팔 셔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팔섬의 부분을 허리에 돌려 묶고 옷으로 찢어진 부분을 가립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셔츠는 나중에 돌려준다며 저의 연락처를 받아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저는 여자와 사랑을 안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다리 사이로 보이는 하얀 살결이 저를 무척 흥분시켰습니다. 흥분됐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장을 4시쯤 마무리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왔고 메시지 내용은 아까 낮에 매장에 왔던 여자분이며 옷을 빌려갔는데 지금 돌려주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갈 테니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수유리역 1번 출구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와의 좋은 시간을 기대하며 저는 수유리역에 먼저 나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을 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까는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기와 김치찌개 등을 시켰고, 그녀는 맥주도 한잔하자며 맥주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소주 한 잔 더 하자는 말을 했고, 우리는 2차로 육회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그녀의 진솔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미대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저는 그녀가 하는 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던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다며 집에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서 손을 드는데 그녀는 혼자 택시 타면 무섭다고 길거리에서 주저했네요. 그럼 커피숍이라도 갈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런 곳은 창피하다며 저희 집에 갈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된다고 말하니 그녀는 그럼 방을 하나 잡아달라고 하네요. 알겠다는 말과 함께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만 손이 어디를 부축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몰라 했더니 오히려 그녀가 저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 들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모텔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니 그녀가 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모텔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내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며 제가 말도 꺼내기도 전에 오빠 조금만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그녀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잠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녀의 하얀 목선이 눈부셨고 그녀의 쪽뻗은 다리를 보며 비율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며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였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저를 더욱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몸이 뜨거워지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그녀와 미친 듯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의 나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되었고 그런 그녀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예쁜 사랑 응원해 주시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돌싱녀이고 목욕탕 여탕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표를 받고 옷장 열쇠를 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손님이 있으면 돈 받고 수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목욕 가방이나 때밀이 타올 그리고 여러 종류의 여성복과 속옷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욕탕 단골 손님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했어요. 상대는 아담하고 깔끔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소개시켜준 손님이 저랑 한 3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 언니가 워낙에 부침성이 좋아서 저랑 죽이 잘 맞아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자주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친해졌거든요. 소개해줄 남자가 자기 남편 친구라면서 굳이 꼭 만나보라 그러기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목욕탕에서 잡다한 일이나 하면서 사는데 나 같은 걸 좋아하겠냐 했지요. 그런 건 애초에 마음에 두지 말고 그저 그 남자 마음만 잘 보듬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개받은 남자는 조금 사정이 딱하게 컸더라고요. 부모가 모두 이혼해서 할머니가 키웠는데 형제마저 없으니 그저 나이든 어른들 틈에 있었다 뿐 늘 부대끼고 장난치고 마음 터놓고 의지할 데도 없이 외롭게 컸나 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애 하나는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맞춰줬다더군요. 그래서 이 남자도 일찍 취직해서 일 좀 하다가 자기 기술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배웠더랍니다. 그렇게 한 5년 배우고는 모아둔 돈으로 조그맣게 가게 차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 남자는 저보다는 나이가 4살 많으니까 거의 60다 됐지요.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애들은 여자가 키운대요. 소개해준 그 언니는 애가 안 딸린 것만도 어디냐며 이제는 남자 마음만 편하게 해줄 여자를 찾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랑 아주 처지도 비슷해서
굳이 몸살일 것만은 아니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 40 다 돼서 결혼했고 잠깐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서로 마음도 맞지가 않아서 맨날 죽자고 싸웠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생길 겨를도 없었지요. 그리고 결혼이란 걸 한번 겪어보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람 죽을 판인데 피 말려가며 힘들게 결혼 생활을 부여잡고 있어 본들 그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싶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죽기 살기로 성질이 나빴고 맞춰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더구나 세상 천지에 살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안 하려고 굳게 마음먹었고 이혼 후에는 남자도 안 만나왔지요. 그러다 보니 일하다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수다 떠는 재미로 몇 년이 후딱 흘러가더니 결국은 그 여자들 등살에 다시 남자한테로 시선이 가게 되네요. 여자 혼자 어찌 산다고 그러냐며 다들 그나마 아직은 봐줄만 할 때 얼른 남자 잡으라고 난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넋놓고 있다간 아예 아무도 안 쳐다본다며 그때 가서 한탄하지 말란 거였죠. 나이 들어서 경제력도 없이 혼자서 어찌 살 거며 목욕탕 카운터에서 수건을 팔더라도 낡고 쪽을 하면 젊은 애들 틈에서 일자리도 밀려나는 거라면서 으름장들을 놓지 뭡니까. 말이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세대에 50 중반이면 한창 나이 아닌가요? 요새는 연예인들도 나이 50 앞두고도 아가씨 역할 막 하고 외모에 여전히 신경 쓰고 그러는데 평범하게 일상 사는 우리들이야. 아가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고 마음 건강하고 그러면 젊은 것 아닌가요? 어떻건 저는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그의 중국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홀에서 둘이서 근사한 요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멘보샤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는 황급히 새우 다진 것을 식빵 사이에다 끼워서 튀겨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먹고 있을 동안 유린기 어향가지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지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제 앞에 앉아서 같이 이과 두 줄을 마시고 그러다가 다시 불 앞으로 가서 웍을 열심히 돌렸지요. 근사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제가 요리하는 그의 뒤로 가서 살짝 껴안으니 그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둘이서 은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죠. 오랜만에 남자의 살을 만지고 안겨있으니 행복이 더할 데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보다 훨씬 근사했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몸으로 듬뿍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런두런 살아온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목욕탕에서 여편네들을 상대로 때때로 싸움을 하며 거세게 굴던 제 자신의 삶이 떠올라서 눈가가 시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혼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가게에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3명의 종업원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며 그의 품 안으로 마구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매력에 이미 취해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했던지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몸짓을 퍼부어 주었고 저는 달아오른 몸과 마음을 주체를 못한 채 행복하고 달콤한 잠 속으로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밖에서 시끌시끌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더군요. 직원들이 우르르 출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잠이 화르륵 깼고 그 역시도 당황하며 일어나서는 얼른 옷을 주워 입으며 제게도 옷을 빨리 입으라고 하고는 주변 정리를 황급히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차를 타 마시고 한 30분 정도는 주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옷을 갈아입으러 그 구석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습관이라며 겨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얼른 서두르라는 말에 저는 최대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살포대며 춘장을 쌓아놓은 창고 쪽으로 나가라며 살며시 방문 앞에 제 신발을 챙겨서 창고 쪽으로 내다 주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신을 신고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가 전날에 제게 선물해준 우아한 책모자로 얼굴도 잘 가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천천히 마시고는 주방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러 들어왔고 그는 그제야 부스스 눈 뜬 척하면서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태연히 그날의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요. 그래도 그런 스릴을 또 즐기려다가는 꼬리가 밟힌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집으로 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 낡아빠지고 초라한 방 안에서 우린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제2의 20대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몸도 다시 20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와의 밤이 너무 황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그는 지치지도 않고 그 밤을 온통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혼을 했다고 어느 정도는 삶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났네 못났네 하는 것도 전부 자기들끼리의 얘기인 거고 그저 배부르고든 따시고 더구나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쌍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이젠 부모에게 정을 못 받고 자란 것을 억울해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립니다. 행복의 팡파레를 마음껏 울리며 잘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따끈한 신혼 새댁이에요. 결혼을 하기까지 사연도 남달라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외딴 섬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어요. 성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올라가야지 결심을 하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틈틈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300만 원과 옷가방 하나를 챙겨 서울행 첫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화려하고 길쭉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죠. 거리마다 사람도 차도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서울 중심에 서 있으니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한 묘한 감정이 일었죠. 저의 꿈은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어요. 미리 알아본 미용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근처 고시원방을 계약했어요. 아무리 외딴 지방에 살았어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 미리 학원과 숙소를 알아본 터라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작은 침대뿐인 고시원 쪽방에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열심히 배우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낮에는 미용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이어갔어요. 외롭고 지치기도 했지만 꿈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미용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외딴 섬마을에서 상경했다는 것을 알고 이래저래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편의점은 달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 진상을 부리는 손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편의점 사장님이 제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존재였어요. 제가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지 얕잡아 보시더라고요.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서까지 일을 시켰고 급여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사장님께 대들면서 따질 수도 없어 끙끙거리며 마음 앓이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늦은 밤까지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고 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초라한 행색에 처음에는 노숙자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손님 중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만 고르다 보니 그 남자가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죠. 비가 추적거리면서 내리는 어느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칼같이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삼각김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참을 텅 빈 삼각김밥 코너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침 직원용 김밥과 도시락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권했더니 흔쾌히 받더라고요. 늘 편의점 밖 파라솔에서 혼밥을 하고 가다가 그날은 비도 오고 해서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손님도 없는 한적한 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유행가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데 문득 그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이 밤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더라고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의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스치듯 봐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미스터리한 노숙자가 아니라 20대의 순수한 청년이더라고요. 사장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남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오랜만에 저도 웃음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물꼬가 되었는지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20대 후반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어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고르냐고 물었더니 시험을 준비하면서 늘 일정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저도 미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에서 올라와 미용학원과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의 좋은 날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남자와 저의 공통점이 발견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네 친구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이었고 저도 타이트한 미용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찾았어요. 새로운 삼각김밥이 들어오면 그 남자의 몫을 따로 냉장고 한편에 챙겨둘 만큼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놀라서 사장님께 호출했지만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도와달라며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진상 손님을 순식간에 제압하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동안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늘 예의를 갖춰 저를 대하는 모습에 소심한 성격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곧이어 사장님과 경찰이 오고 소동은 일단락되었어요. 사장님께서도 그날 이후로 저에게 편의점을 맡기고 등한시했던 게 미안하셨는지 밀린 급여도 다 주시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어요. 어쩌면 다칠 수도 있었던 그날 제 일처럼 달려와 도와준 그 남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괜찮다며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그 남자는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한 채로 100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학원을 다니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용 시험이 다가와서 실습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밤 11시 종이 울리자 말끔한 신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계산대 앞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내미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기 전 올려다보니 그 남자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더니 처음 말을 걸었던 그날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잘 지냈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건 미안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잘 치르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은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서로 호감만 있을 뿐 정식으로 사귀는 게 아닌데 이런 감정이 다 부질없고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이나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남자에 대해 단념을 했었거든요. 오늘 슈트를 입고 온 것은 공무원 시험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네요. 합격과 고백이라니 2번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죠.
그 남자와 그동안 미뤄두었던 수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축하의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 역시 미용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하면서 드디어 국가공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연애는 너무 달콤하고 즐거웠어요. 꿈을 이룬 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이고 모든 게 처음인 첫사랑이어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시험도 합격하고 연말도 다가오는 어느 날 둘만의 첫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 다 많이 긴장하고 설레었죠. 멋진 풍경이 펼쳐진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죠. 너무 떨려하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섬세함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몽롱했던 것인지 그 남자의 사랑에 취해 혼미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황홀한 밤이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하면서 1년을 더 뜨겁게 연애했어요. 그리고 지난 봄 드디어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답니다.